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자님들. 공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는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찍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23페이지까지는 다 끝냈고, 24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를 할 거죠. 24페이지, 이제 왼쪽 개념 강의를 할 건데, 24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것이 정의라는 말, 그리고 증명이란 말, 그리고 정리란 말, 그거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24페이지 왼쪽 개념 내용은 명제의 증명인데,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자 이거예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자는 건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이 무엇인지, 정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알아두자. 가장 기본적인 증명이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알아두자. 그리고 규律법에 대한 증명, 그것도 좀 알아두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규律법을 이용한 증명, 이거를 좀 알아두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몇 개 안 돼가지고 개념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또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치면 개념 설명만 하고요. 정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맨날 배우셨죠. 일단 원래 데피니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 거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거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 나올까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일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삼각형은 하면 삼각형이 뭐냐?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뜻을 명확하게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명은 뭐냐면 참임을 설명에 가는 밝히는, 참임을 밝히는 참임에서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임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면 좋은데, 앞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이용하거나, 정의 또는 공리를 통해 가지고, 정의 또는 공리를 사용하여, 공리를 이용하여 가지고 참임을 설명해가는, 참임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이에요. 누가 봐도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두 평행한 직선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어쨌든 증명은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참임을 설명해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일품책에서는 똑같네요.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두 글자로 공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정리가 있는데, 이 정리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참인 명제 중에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명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기 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지만, 이제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당연히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걸 증명할 때 이걸 당연히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참인 명제 중에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명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정리들을 배울 거예요. 뒤에 가면 포지셔널 조등식이나 또 산술표현들, 기하표현들, 많은 지식들, 또 절대값에 대한 정리들을 배울 건데, 어쨌든 정리라는 것은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증명은 참임을 설명해가는 과정이고,
정리는 이제 참임 명제 중에서 이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명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증명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건데 기본적인 대표적인 증명법 두 개를 알자 이거예요. 대우하고 이제 규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대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P면 Q이다. A가 만약 참임을 증명할 때 이 상태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이제 낙Q이면 이제 낙Q이다. A가 참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A가 참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x제곱은 야이이면 이제 x는 야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야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야이의 대응은 이제 x가 1이면 이제 x제곱은 1이다. 야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우를 중요한 증명은 P가 Q가 참일 때 이 상태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나Q이면 나P가 참임을 보이죠 이거예요. 이 규율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면 되는데요. 이 규율법은 또 설명할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것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요. 이 규율법, 여러 가지 규율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규율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이제 부정했는데 이제 모순이 발생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미분책에서는 이제 규율법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다.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이는 증명 방법 이렇게 길게 적어져 있는데 결론을 부정했는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보이는 증명 방법.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처음이 힘들어요. 이제 규율법은 이제 제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수학적인 내용 말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석이는 이제 살인범이 이제 아니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칠게요. 병석이는 살인범이 아니다 했을 때 야이가 이 선생님이 A를 참임 명제일 때 야이를 증명할 때 야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해보죠. 살인범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장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살인범이라고 가정했는데 살인범이면 어제 사건 현장에 있어야 되고 살인범이면 흉기도구가 있어야 되고 살인범이면 원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살인범 이렇게 쭉쭉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가봤는데 병석이는 어제 그 현장에도 없었고 병석이는 살인 동기도 없고 병석이는 그하고 원한 관계도 없고 병석이는 흉기도 없고 이제 전부 다가 이제 살인범이 아닌 것만 가르치고 아닌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인범이라고 가정하자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물론 이게 올바른 설명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규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어떤 결론을 부정했을 때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론이 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 이 규율법이란 말이 이제 돌아갈 기자에 그르치다 이거예요. 쭉 가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돌아가가지고 야이가 잘못됐다. 돌아가서 야이가 그르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갈 글자에 그르칠 글자를 씁니다.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뭐냐면 온라인에서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오프라인 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증명법들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 뭔가 간단하게 대우만 먼저 알면 되는 거 앞에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규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 그거를 일단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 2는 무리수잖아요. 루트 2는 무리수인데 이를 증명할 때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럼 이제 루트 2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이제 명제가 있다고 칠게요. 참임 명제잖아요. 근데 야이를 이렇게 만약 증명할 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가 가정해놓고 쭉 갔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또 앞에 있는 거에 이제 여기 어떤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하면 야이가 지금 잘못됐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24페이지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정의가 무엇이고 증명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어떤 거고 그리고 귀류법은 어떤 건지 살짝 알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점점 이와 관련된 지식이 쌓여갈 겁니다. 한 번에 다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있는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요즘 체력이 안 좋은지 벌써 두 문제 개념만 설명했는데 갑자기 배고프네요. 자, 그래도 갑시다.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12번을 봤더니 자연수 A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어요. 자연수 A에 대해서 첫 번째 자연수 이제 A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끊어요. 이것도 뭐뭐 이면일 때도 끊어있지만 자연수 A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있는 이유는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명제가 있냐면 지금 a제곱 플러스 3a가 이제 3의 배수이면 이렇게 있어요. 3의 배수이면 끊어 읽어야겠죠. 왜냐면 조건 명제니까 끊어 읽어야겠는데 a도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a도 3의 배수이다. 이런 상태로 증명이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한 역과 이를 동시에 해준 이제 a도 이제 역부터 해줄게요. a도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가 이제 3의 배수이다. 일단 이렇게 역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야이가 일로 왔어요. a도 3의 배수이다. 야이가 일로 왔어요. 이렇게. 역을 해준다면 미를 해줘야 될 거니까 이 도라는 거, 이 문장이 이제 뒤에 있으니까 도가 붙은 거죠. 앞에서 이제 도가 필요 없죠. 그러면 야이를 이제 a가 이제 야이를 이제 Q로 보면 막 Q를 해줘야 되니까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A제곱 플러스 3A도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가 여기 도로도 바뀌어요.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이제 출제자가 A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A를 이제 형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A를 형성해 주는 게 3의 배수가 아닐 때 A를 뭐 3K 플러스 1, A를 또는 이제 3K 플러스 2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A를 이제 3K 마이너스 1, A를 뭐 3K 마이너스 2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요, K가 이제 0, 1, 2, 3 이렇게 가는 형태고요. 아이들이 K가 0, 1, 2, 3 이렇게 가는 형태죠. 이렇게 하는 형태죠. 왜 K가 0일 때는 1이고요. K가 1일 때는 이제 4이고요. K가 2일 때는 7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K가 0일 때 2이고요. K가 1일 때 5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야이는 이제 이런 형태를 했을 때 이제 K는 자연수 이렇게 심플하게 해줄 수 있죠. 그렇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즘 면에는 이게 조금 더 편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기 더 이제 편한 형태니까 이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할 때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K는 자연수라고 한번 해주고 싶으면 이게 나을 때도 있어요. 어느 걸로 증명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A가 이제 3K 플러스 1일 때, A가 이제 3K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분류해서 해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A가 3의 배수가 아닌 걸 보여주면 되겠죠. A가 야이는 원래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A가 어떤 수든 3을 곱했으니까 야이는 지금 뭐예요? 3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이는 할 필요 없어요. 야이만 조사하면 됩니다. 야이만 조사하면 되는데 그냥 이제 한 번에 그냥 다 같이 해드릴게요. 야이만 조사하면 원래 끝나는 건데 근데 야이만 조사하면 상태 때 끝나버려서 그럼 이제 야이만 그냥 다 합시다. a제곱 플러스 3a니까 A가 이제 3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3k 플러스 1 야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야이가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보여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3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3k 플러스 2인데 야이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보여주면 돼요. 당연히 야이가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야이 계산하면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플러스 야이 계산하면 이제 또 이것도 이제 할 필요도 없지만 전개해줄게 9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Y도 이제 계산하면 9K 제곱 플러스 이제 Y는 이제 12K 되겠네요. 12K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Y는 9K 플러스 6 되겠네요. 이렇게 9K 플러스 6이 되겠네요. Y를 이제 3으로 묶어볼까요? Y를 이제 3으로 묶어버리면 3K 제곱 되겠죠? 3K 제곱 될 거고 Y는 이제 3으로 묶으면 2K가 될 거고요. Y를 묶어버리면 이제 3K 플러스 1 될 거고 뒤에 나머지 1은 여기 살아있죠. 1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야의 3 곱하기 Y가 뭐예요? 자연수죠? 3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니죠. Y도 이제 3으로 묶어버리면 Y는 3으로 묶으면 3K 제곱 플러스 4K 될 거고요. 3으로 묶었을 때 1 빠지고 뒤에 1로 가버리겠죠. Y 그대로 3K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둘 다 Y는 이제 3, Y 뒤에 있는 부분, Y는 3으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가 1인 부분이 있어 버려가지고 3의 배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 해설지만 뭐 쉽게 나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여러분 연습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위한 거고 전 양이만 조사했을 거예요. 양이만. 그래서 3K 플러스 1의 제곱만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에서 나머지가 1이다.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고 이거 앞에 있는 3K 플러스 2의 제곱만 조사해서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에서 3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 1이 돼서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쉬는 시간에 뭔가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13번 볼게요. 13번. 13번이 지금 문제가 조금 이제 길어 보여요. 이게 13번을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답을 찾는 것만 보면 상당히 쉬워요. 답만 보면 지금 상당히 쉽거든요. 이제 일단 문제 푸는 건 조금 나중에 하고요. 지금 거기 가위에 들어갈 말을 물어봤는데 여기만 볼까요 지금? 자 지금 문제는 나중에 풀어볼 때 한번 답을 찾는 풀이 방법만 일단 볼까요? 자, PQ가 이렇게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P가 루트 N이고 이제 Q가 루트 N이면 루트 N보다 크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면 이제 PQ는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다 답부터 찾고 이거 좀 설명을 다 해줘야겠네. 이것도 답부터 찾아볼게. 지금 야이가 지금 어떤 앞에 내용이 있는데 야임을 밝혀냈나 봐요. 야이가 지금 참임을 밝혀냈나 봐요. 문제를 보니까 야이가 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P가 루트 N보다 크고 Q가 루트 N보다 커버리면 P 곱하기 Q가 N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P도 예를 들어서 P가 루트 N보다 크고 Q도 루트 N보다 크다고 하면 야이도 루트 N보다 크고 야이도 루트 N보다 크니까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이 N인데 이 앞에 있는 게 P가 N보다 크고 Q가 N보다 크니까 당연히 N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야이의 지금 모순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야이의 지금 Q는 N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야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야이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또는이 될 거고요. 야이를 또 부정해줘야 될 거니까 P가 이제 루트 N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Q는 또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다? 이제 1번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문제인데 이건 답을 찾는 과정.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 항상. 근데 이제 조금 이제 13번을 조금 더 해석해 드리면 자 봅시다. 이건 뭐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고 싶고 오프라인 하고 싶긴 한데 또 한번 할까요? 다음은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네요. 다음은 시간 좀 있으니까 합시다. 다음은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선생님 이렇게 대하여는 여기서도 항상 끌어읽어요. 전제 조건이라 이거죠. 없어도 여러분들 끌어읽으십시오. 근데 이제 명제 n이 다 명제
이제 n이 이렇게 줬어요. 문제 n이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이제 모든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이제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했어요. 이 면에서도 이제 끊어서 읽어야 되죠. 자, 않으면 앞에 있는 이제 조건이 되겠죠. n이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했어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끊어서 읽으세요. n은 소수이다. n은 소수이다. 자, 얘를 이제 증명하라는 얘기네요. 잠깐 이거 숫자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n을 17이라고 해볼게요. 17이 루트 17보다 이제 작거나 이제 같은 루트 17은 이제 4점 몇몇이니까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2 또는 3이겠죠. 2 또는 3에 3 소수가 2 또는 3이겠죠. 2 또는 3으로 이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얘가 이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17 그러면 이제 17은 소수이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24 이런 거 해볼까? 24가 루트 24보다 작거나 같은 24는 이제 4점 몇몇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소수 이제 2 또는 3으로 이제 나누어 떨어지니까 야얘는 소수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증명할 때 이제 n은 소수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을 지금 부정해서 하고 있는 규립법 형태로 가고 있어요. n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n이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n이 소수가 아니라고 이제 가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애들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답만 찾는 방법을 처음에 가르쳐 놓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세 번 가르칠 때 증명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오늘 한번 해볼게요. n이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이 규율법은요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보이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이제 죄송해요. n이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해 놓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모순이 발생하면 이제 야이가 잘못됐다는 걸 보이는 거죠. 잠깐 이게 증명 조금만 볼게요. 증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만 볼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n이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일단 이제 n이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야이가 이제 n이 소수이다잖아요. n이 소수이다, n은 소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이가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야이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야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이제 이 명제가 참임이 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냥 결론을 부정했을 때 야이를 부정했을 때 여기 문제가 생기면 돼. 이 앞에 있는 문장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야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n이 소수가 아니면 어떤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 n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이제 소수로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를 보여주면 되겠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와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n이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 n의 약수에 루트 n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누가 있음을 보여주면 돼. 약수가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약수가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야이를 부정했을 때 야이가 문제가 생기면 된다 이거. 야이가 문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루트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루트보다 작거나 같은 이제 약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n이 약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있다는 거예요. n이 약수가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길게 하고 있는데 이걸 다 가르치는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오프라인 때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n이 이제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약수가 있음을 보여주면 될 건데 n이 소수가 아니라고 하져 있으니까 여기 품책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증명했네요. n이 소수가 아니라고 하져 있으니까 n은 l 곱하기 m이라고 했어요. n이 소수가 아니라고 하져 있으니까 n을 한번 6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6은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L과 M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또는 이제 뭐 12 하면 뭐 4 곱하기 3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L과 M은 1보다 큰 자연수다 이렇게 했어요. L과 이제 M은 이제 1보다 이제 큰 자연수다 이렇게 이제 정해 준 거예요. n이 뭔지 모르지만 6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소수가 아닌 걸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1보다 큰 자연수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거기 책에서는 L 역시 이제 애가 어떤 수든 아까 집에 제가 지금 뭐 2 곱하기 3이라고 했다면 얘가 예를 들면 뭐 2 곱하기 1이고 얘는 뭐 3 곱하기 1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12는 제가 4 곱하기 3 했다면 얘는 2 곱하기 2인 거고 얘는 3 곱하기 1인 건데 이 구체적인 이게 L과 M을 다시 디테일하게 표현해 줬어요. L을 이제 P 곱하기 이제 P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M은 이제 Q 곱하기 이제 Q 프라임 이렇게 설명해 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P하고 Q는 소수라고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P는 소수, P는 이제 소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Q는 이제 이렇게 소수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P 프라임은 자연수겠죠. P 프라임은 자연수, 뭐 1도 될 수 있는 거니까. P 프라임은 자연수, Q 프라임은 자연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저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은 L 곱하기 M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N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줬으니까 P 곱하기 P 프라임 곱하기 Q 곱하기 Q 프라임이니까 N은 이제 L 곱하기 M에서 이제 P 곱하기 Q 곱하기 P 프라임 곱하기 Q 프라임이죠. 그러면 이제 PQ가 N의 약수인 거는 지금 증명했죠. 이제 우리가 P하고 Q가 이제 N의 이제 약수인 것은 증명했어요. 약수인 것은 이제 증명했죠. 그러면 이제 뭘 증명하면 되냐면 P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좋죠. 증명하면 돼요. P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그래서 이제 P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지금 증명하면 됩니다. P가 루트 N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것 또는 Q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Y를 이제 증명할 건데 이제 아까 처음에 방금 전에 했던 문장이 나오겠죠.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PQ는 이제 N의 약수니까요. 당연히 PQ는 이제 N보다 작거나 같겠죠. 만약에 이제 P 프라임과 Q 프라임이 1이면요. P하고 Q하고 N은 같아질 거고요. 하지만 1이 아니었을 때는 PQ는 N보다 작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이가 전제 조건 아까 시작했죠. 아까 문장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야이가 전제 조건인데 근데 P가 루트 N이고 Q가 루트 N이면 Q가 루트 N보다 크면 P가 루트 N보다 크고 Q가 루트 N보다 크면 PQ는 이제 루트 N보다 커지는 거니까 이 전제 조건이 위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야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P는 루트 N 이거에 대한 부정을 또는이니까 또는 Q는 루트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은요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잠깐만 볼게요. 근데 일품적에서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설명했네요. PQ로 나눠 이 부분은 없어요. 그냥 P 플라임, Q 플라임 이런 설정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오프라인적으로 돌아가 보겠고요. 그렇게 해서 23페이지 왼쪽은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